시옷 인스티튜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그림을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는 어떤 목표를 위한 그림 그리기는 과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참고한 책은 데니얼 링 선생님의 디자인 띵킹 가이드북, 생능 출판에서 출판한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그림 그리기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이 그림을 그린다라는 게 표상화라는, 제가 이제 보편적 학습 설계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표상화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표상화라는 거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내가 어떠한 그림이든지 글이든지 문자든지 이렇게 남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표상화 기법에 의해서 그림이든 뭐 글자로든 문자로 이렇게 어떤 내용을 노출시킨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매우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하나를 잡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그림 그리기라는 것이 얼마나 그 간단하게 그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이죠? 보이시겠죠? 자, 사람이라는 거는 뭐 눈, 코, 입도 있고 귀도 있고 그리고 그 가까이 보면 점도 있고 주근깨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다 그리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동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 중에서, 그랬을 경우에 이런 모습, 동작, 행동, 이런 모습,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바로 그림 그리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시각적 요소와 자신만의 라이브러리를 작성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정 또는 과정을 그리는 방법을 배우는 건데요. 우리가 사람 이외에도 이런 식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이시나요? 네. 사람 이외에도 이렇게 책상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뭐 회사, 사무실,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인터넷, 메일, 모바일, 뭐 이런 어떤 다양한 형태, 다양한 어떤 그런 종류의 공간, 뭐 채널, 식별자, 이런 종류의 이런 간단한 그림들을 그렸다면,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여정, 과정 혹은 순서, 이런 것들을 그림 그리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활용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여정, 과정, 순서,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음식 카운터에서 메뉴를 보고, 근데 여기 보면은 동시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화살표가 위와 아래로 내려가 있고, 이렇게 두 개의 동시에 어떤 그런 공간적인 부분을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지불을 하고 나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카운터에서 커피를 받아서 좌석이든 아니면은 테이크아웃이든 해서 나가는 이런 여정, 과정, 순서, 이런 것들을 그림과 그 다음에 이렇게 표를 통해서 이렇게 도안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림 그리기의 시작이에요. 굉장히 쉽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제를 그리는 방법을 배우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복잡한 뭐 신용카드 판매 실적의 부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신용카드 판매 실적의 부진, 얘가 신용카드고 판매의 실적이 부진하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근데 이게 판매 직원의 동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린 거예요. 증가하는 경쟁이 있다, 그리고 부족한 의식이 있다, 그리고 매력적이지 않은 카드 혜택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 판매 전략 결핍이 형성된다, 이렇게. 어떤 하나의 문제 상황에서도 그림으로 간단히 그린다면, 이렇게 그냥 하나씩 다 쓰는 것보다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하기가 더 쉽고, 또 머릿속으로 각인되는 게 굉장히 또 빠르게 각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의사소통을 그리는 방법을 배우자라는 건데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내용을 보면 이해관계자가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이해하기 위해 의사소통에서 전달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페르소나의 개념과 아이디어를 탈피하고 그림으로 정의하기 위해 간단한 질문을 사용하자. 간단한 질문은 중요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림 그리기는 모습만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습을 그려놓고서 각각의 이 내용의 항목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항목들이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설계도를 그리는 데에서도 제가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내용물을 그렸다면 이 내용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더라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화살표를 빼서 그 각각에 대한 내용물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나열을 해줘야지만 이 내용을 충분히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림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뒷장에도 계속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의 편익 혜택은 무엇일까? 그래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더 편익 혜택을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서 더 그렸고요. 나는 누구와 함께 일할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추가적으로 더 질문, 내가 지금 이 그린 이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점을 궁금해할까를 생각을 해서 그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그림으로 추가적으로 더 그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그림 그리기 방법, 그림을 이제 도식화하는 방법, 그리고 또 표상화라는 어떤 개념을 활용을 해서 그림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첫 번째는 간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여정, 순서, 과정을 간단하게 그리고 나서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전반적인 개요를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추가적으로 그려서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여러 가지를 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방법이 바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시작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앞선 내용에서는 표를 가지고 도식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도식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알아봤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생각 정리할 수 있는 다양한 스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